첫 번째 달려보죠. 난동범 잡고 보니 띠용.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한 남성 비틀비틀거리면서 무인 점포에 문 열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뭐 하냐? 물건 고르더니 계산대로 가죠. 아하. 자, 그런데 갑자기 과자를 확 던지고 발로 쾅 키오스크 차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자, CCTV 향해서 뿌이 착 합니다. 자, 계속해서 키오스크 쾅쾅 발길질을 하고요. 이어서 매대까지 쾅쾅. 아, 물건들 죄다 바닥으로 우수수수 떨어. 자, 물건을 아예 그냥 집어 던지고 말이죠. 발로 쓱쓱 밀어가지고. 아유, 저 뭐 하는 짓이. 자, 또 저 물건을 발로 그냥 바깥으로 보내고 있어요, 저렇게. 자, 그만 다시 가게로 들어. 키오스크를 아예 그냥 와장창창창창창창창. 아, 저 인간 뭐 하는 인간이지? 자, 위에 올라가서 키오스크를 아예 그냥 발로 들여 밟습니다. 예? 잠시 후. 아, 지금 나갔어요, 지금. 자, 이후에 어떤 진짜 손님이 왔어요. 뭐야, 이거? 난장판이 된 앞과 내부를 막 보면서 당황하더니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서, 아, 착한 손님이에요. 저 주워가지고 저거를 가게 안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저렇게 하십니다. 와, 진짜 여태껏 반장픽 통해서 미치광이들을 많이 봤지만 이자는 정말 역대급인데요. 딱 보니까 약에 취한 듯? 뭐 술에 취한 거였다고 하는데요. 저게 지난 토요일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이 강원 원주에 있는 한 무인 점포인데 저렇게 술에 취한 한 남성이 팔에 온통 문신을 한 남성이었습니다. 이 술에 취해서 점포 내에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매대를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또 키오스크까지 넘어뜨렸는데 저 난동을 40여 분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CCTV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뿌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또 치운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남성이 20여 분쯤 지나서 이렇게 가게에 도착을 해서요. 안팎의 상태를 보더니 바깥에 나뒹굴던 물건을 주워서 점포 안으로 옮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간판에 표시돼 있던 업주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피해 상황을 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첫 번째 남성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 고1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충격 반전이에요. 몸에다 문신까지 한 저 인간. 고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17살 학생이 한 짓이라고는 진짜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제 이 학생 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취했었냐면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영상이 이슈가 된 후에 학교 선생님이 저거 너 아니니? 라고 얘기해서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그랬냐는 말에는 계산이 안 돼서 화냈던 것 같다, 화가 났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정신이 든 후에는 싹싹 이제 빌었나 봅니다. 보상은 잘 하기로 했고 또 정말 원만하게 사과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저 업주께서도 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학생한테 술은 이렇게 먹지 말라라고 따끔히 혼내셨다고 합니다. 몸에 문신이나 빨리 지워. 자, 다음 이어가죠. 휴게소에서 택시 탈취입니다. 자, 휴게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휴게소에 서 있는 저 택시 기사님 뒷자리에 간 사이에 자, 승객이 운전석 쪽으로 가더니 왜 운전석에 승객이 탈락을 해? 자, 막아보려고 하는데 자, 눈길을 미끄러지셨어. 아하, 이런. 자, 운전석에 타고선요. 예, 앞차 한번 받고 불박차 뒤로 와서 또 받고 자, 말리는 기사를 지금 매달고 자, 그 뒤를 바로 추격하는 불박차. 급기야 그 와중에 기사님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문을 쾅 닫고 질주를 하는데 자, 경찰이 삐요 차선을 요리조리 왔다 갔다 고개 운전을 합니다. 결국 사방이 꽉 막히고 나서야 저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죠. 아니, 잠깐만, 오늘 무슨 광인 특집인가요? 왜 시작부터 왜 이래 이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당히 놀라운 모습인데요. 17일 밤입니다. 9시경에 이 충남 공주에 있는 휴게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승객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니까 택시 기사가 밖에서 펴라라고 내렸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승객이 갑자기 차량 탈취를 시도를 했고요. 아하. 그러면서 막으려던 택시 기사를 매단 채 지금 가는 모습이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는 중간에 떨어졌고요. 결국은 시민하고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추격 끝에 40여 분간 추격을 해가지고 60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2차 사고를 우려한 경찰이 이렇게 차량 정체를 유도해가지고 겨우 검거를 한 건데 이 사람 20대입니다. 20대인데 이 뭐 술을 먹거나 약물 반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에?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아직 동기 같은 거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차량을 훔친 거거든요. 폭력을 가해서 강도 상해죄, 그리고 특수재무 손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등이 지금 성립하고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비틀비틀 다가와 폭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어제 새벽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겁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한 남성이 주차된 차로 옵니다. 자, 옆을 지나가는데 자, 차에 꽂힌 충전기 발로 뭐야 이거 퍽 찼어요. 삐요 경보가 울리니까 놀라가지고 그 와중에 또 도망가고 있어. 자, 도망갑니다 지금.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충전기를 기어이 무 뽑듯이 저렇게 확 뽑아버립니다. 바닥에 휙 던져요. 자, 던지고 나서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가는데 하지만 엉뚱한 쪽을 가려가지고 불박에는 얼굴이 다 잡혔어요. 아, 오늘 진짜 광인 특집 맞네. 다 미쳤네 아주. 네, 어제 새벽 2시 45분입니다.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지나가던 남성이 갑자기 저렇게 전기차 충전기를 발로 차고 던져버렸습니다. 이 차주인 제보자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 차량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알림이 울리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저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저 전기차 충전기가 충전 중에는 잠금이 걸리기 때문에 살짝 부딪힌 정도로는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저 장면이 잡혔던 거고요. 곧장 아이고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 남성이 일단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 당시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통해서 귀가한 걸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짐작컨대 전기차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근데 큰일 났네요. 이제 전기차 더 못 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술을 먹은 겁니다. 지금 저 충전기 당연히 파손이 됐겠죠. 저 충전기만 한 67만 원가량 파손을 입었다라고 하고요. 차도 멀쩡하리란 보장이 없죠. 차도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서요. 예. 아파트 CCTV에 다 찍혔고 블랙박스에 찍혔고 승강기에도 찍혔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금 관리사무소 측하고 연락을 해서 빨리 안 나타나면 개시를 할 거라 그러는데 그럼 또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요. 빨리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싹싹 빌고 차 주인한테 사과하고 거기서 빨리 막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게 좀 그나마 나아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요. 카메라는 여기서 찍고 있는데 여기를 가리고 가고 있어. 아이고. 자, 다음 이어가죠. 일하며 철도하며.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우유 배달하는 남성 잠시 고민하는데 허리 푹 숙이고 그리고 택배를 들고 뾰로롱. 자, 또 다른 뾰로롱 택배 들었어요.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는 문 앞을 쌩 지나치더니 다시 뒷걸음질로 문워카더니 또 배달된 택배를 들고 오늘도 잘 쓸게 하면서 저렇게 들고 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광인입니다. 저 남성 설마 집 문 앞에 CCTV가 달려 있으랴 방심한 듯 얼굴 제대로 잡혔습니다. 예, 저게 지난 11월 15일과 10일에 경상북도 영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택배를 가져간 거죠. 처음에 이 잃어버린 택배가 친구가 보내준 이 초콜릿 과자, 빼빼로데이의 초콜릿 과자였다라고 하고요. 저렇게 절도를 받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닷새 뒤에 또 이번에는 바디로션 택배 시킨 걸 훔쳤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절도를 받고 나서는 택배를 그동안 이용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저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서 2주 정도 지나서 남사가 검거가 됐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경찰에 잡힌 뒤에도 저 남성이 계속 우유 배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요? 이게 이제 피해자가 이 제보자가 본사에 항의를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해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 절도 자체로 구속까지는 안 되니까 뭐 일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아파트에 피해자가 있는데 더군다나 택배 물건을 훔쳤는데 그대로 일을 했다? 다른 집은 피해 없었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예상하지 못한 공격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주차장 입구로 일단 차량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차단기가 위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뒤따라오던 남성.
아, 불안해. 아이고, 아유,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아유, 얼굴을 잡고 막 아프신지 한참 서 있어요, 지금. 네. 이런 경우가 정말 있단 말이죠. 아, 진짜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전방 주시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난 12월 18일 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전에 있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우리 제보자가 지금 길 걸어가고 있죠. 사실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안경을 끼고 있고 차단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콧등을 좀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을 많이 왔다 갔다 했대요. 원래 주차 차단기가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단기가 설치가 됐고 그게 센서가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때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이 마트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거 제대로 보고 갔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저거는 마트 책임도 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 진짜요? 고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도로인지 정말 주차만 딱 되는 곳인지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완전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그러면 조금 우리 제보자한테 좀 불리해 보이기도 하고 일반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에 여지가 있다든지 보도가 있다든지 이러면 마트가 분명히 좀 주의를 하든지 센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사람한테도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형님 때문에 짜증이 그냥 자, 사랑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또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 남편의 사촌 형수, 그러니까 형님 때문에 집안 행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사연인데요. 일단 이 사연자는 40대 중반이고 형님은 50대 후반입니다. 볼 때마다 형님이 얼굴이 너무 안 됐다, 한 번만 안아보자, 아유 왜 이리 말랐냐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꼭 남편 없을 때만 옆에 와서는 동서 살 좀 쪄야겠어, 너무 안 돼 보여, 얼굴이 너무 안 됐어 하면서 측은하게 보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사연자가 그렇게 마른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키가 165cm에 몸무게가 57kg이라서 딱히 마른 체형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균 정도라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투도 아니고 진짜 안 됐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 어른이시라서 따지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살 많이 쪘어요 하고 넘겨만 왔다고 하는데 이 남편한테 한 번은 울면서까지 나 너무 힘들다, 기분 나쁘다 얘기를 해봐도 남편은 그냥 그랬어 하고 넘기고요. 이번 가족 모임 안 갈래 했더니 어떻게 나 혼자 가냐라고 해서 크게 싸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허. 지금 이 소리를 10년째 듣고 있으니까 형님도 남편도 지긋지긋해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인데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촌 형님입니다. 어머머머머 진짜 별꼴이야 정말. 나 지금 남 걱정해주고 욕먹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누구 걱정해주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욕먹는 건 50평생 처음이야 진짜. 또 야 동서 너 진짜 너무한다. 얼굴이 안 좋아서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또 속썩이나 싶어서 또 오랜만에 보면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인사말 대신 어머 자기 얼굴 너무 안 됐다는 건데 그게 짜증난다고 또 방송국에다 제보를 해. 아유 내가 상종을 말자 정말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자, 좋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혼자예요. 자, 다음 사연자 동서입니다. 저기요, 형님. 정말 제가 그렇게 안쓰럽고 걱정되시면 우리 지훈 아빠 있는 데서 그 말씀을 하셔야죠.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않고 이러고 있다가 지훈 아빠 싹 자리 보면 여지없이 아이고 동서 얼굴이 왜 이러면 한두 번이야 말이지. 툭 까놓고 말씀하세요, 형님. 저 은근히 매기시는 거죠? 그죠? 제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보다 더 젊고 예뻐, X.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진짜? 젊고 예쁘고 또 형님이 본인이 살찐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엉뚱하게 지금 또 동서한테 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뚱뚱하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내가 뚱뚱한 게 아니고 네가 너무 마른 거야. 이쪽으로 가서 스트레스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수님. 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진짜? 네, 약간 이렇게 제가 다크서클이 있거나 이러면 어. 왜 이렇게 볼 때마다 피곤하니 하는 피곤해 보여 하는 언니가 누구?
아는 언니가요. 아. 근데 저는 안 피곤했거든요. 근데 어. 늘 만나면 피곤해 보인다. 그런데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나를 정말 걱정해서 하는 건 느낌으로 알잖아요. 아, 나를 정말 걱정해 주는구나. 근데 그게 아닌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시기나 질투라기보다는 그냥 좀 과한 오지랖, 의례적인 인사일 것 같거든요. 그냥 인사를 하는 거죠. 뭐 오랜만이거나 이러면 관심을 가져준다고. 근데 좀 센스가 부족하고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얘기할 때 상대방이 좀 기분 나빠하면 딱 그만둬야죠. 맞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명절마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자, 박 변호사님. 습관이거든요. 대화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스킬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보다는 엄마야 더 이뻐졌네. 아이고 왜 이래 이뻐졌노.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좋거든요.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아니라도 안 이뻐졌다 생각이 들더라도 반대로 얘기하는 게 대화하기 훨씬 좋은데 이분은 습관적으로 뭔가 얘기는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아니면 설사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살이 쪄집니까? 아니, 살이 쪄집니까? 하여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대화하고 싶으면 좋은 말부터 먼저 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다? 얼굴 왜 이렇게 너무 예뻐졌어? 좋아졌네. 무슨 비결이 있어? 그러면 이분이 너무 제보할 때 이렇게 제보할 우리 형님은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제보할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 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자연 기자. 아, 그런데 뭐 형님이 너무 잘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동그라미를 든 게 아니라요. 당연히 짜증 나죠. 그리고 이렇게 외모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런데 자주 만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보자님이 이런 얘기 그냥 들으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별로 설득력. 아무튼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 여러분의 의견 전해드리자면요. 퍼니셔님. 주변에 저런 사람 많아요. 잘나서 그런 겁니다. 그냥 웃어 넘기세요 하셨고요. GGHTY님. 형님은 안 보는 새, 이거 왜 이렇게 뿌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하셨고요. 콜라는 칠성님,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헬파티님, 멀쩡한 사람 이렇게 환자 취급하면 화나요? 하셨습니다.